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을 기린 생계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즌의 3분의 1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 시점 랩터스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랩터스는 12승 15패의 성적으로 동부 8위에 머물러 있지만 이 8위라는 성적은 랩터스가 잘해서 따냈다기보다는 다른 동부 팀들이 헤매는 덕에 어부지리로 얻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랩터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좋았던 기록 역시 깨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애틀랜타 혹스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10연승 기록이 깨졌고, 두 번째로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에게 패배하는 기록을 얻었습니다. 네, 굳이 변명하자면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아쉬운 사실은 랩터스의 전반기 일정이 꽤나 쉬운 편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반기에는 LA 레이커스, 유타 재즈, LA 클리퍼스처럼 강팀들을 많이 마주치게 될 것 같고요. 또 연기된 경기나 복귀할 선수 같은 랩터스에게 호재가 될 만한 변수 또한 없기 때문에 이보다 승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왜 랩터스는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선수가 없습니다. Creating his own shot, 스스로 공격을 만들어내는 선수란 뜻인데요. 팀 득점이 원활하지 않을 때 자기의 개인기로 득점을 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예전에 랩터스의 드로잔과 카와이 레너드 같은 선수가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노먼 파웰 외에는 본인의 샷을 만들어낼 만한 선수가 랩터스에 마땅히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점이 없는 3&D 자원입니다. 스탠리 존슨과 디안드레 벤브리는 커리어 3점슛 성공률이 30% 이하일 정도로 3점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 찬스를 만들어도 득점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유타 와타나베는 이들보다 슈팅은 좀 나아 보이지만 현재 NBA에서 50경기도 치르지 않은 신인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맷 토마스는 좋은 선수이지만 수비력 부족으로 현재까지 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슬프지만 이게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현재 랩터스 벤치는 타 팀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이 저렴한 연봉으로 기회를 얻기 위해 랩터스에 온 선수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수들은 오히려 자기의 실력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랩터스에 선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역량보다 과도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힘든 셈입니다. 그렇지만 에런 베인즈와 파스칼 시아캄, 얘네들은 선수의 잘못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단의 잘못일까요? 그렇게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때 랩터스는 리그 최강급 벤치를 보유했지만 우승을 위해서 대거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약해진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카와이 레너드 트레이드와 이제 마크 가솔 트레이드가 있는데 이 두 트레이드를 통해서 랩터스의 벤치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면 우승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구단에게 비난을 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고요. 많은 팀들이 우승을 위해서 올인을 하고도 우승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랩터스는 올인을 하고 우승을 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공적인 편이고, 랩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트레이드에 대한 후유증이 다른 팀들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랩터스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탱킹 노선은 랩터스가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랩터스의 새로운 주축 선수인 시아캄, 벤블릿, 오주의 계약이 이제 시작됐고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샐러리가 만만치 않고, 또 이제 랩터스 자체가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벤치 제거만 잘해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에서는 이제 라우리 트레이드 루머가 자꾸 솟아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랩터스와 몇 년을 앞으로 같이 할 수 있을지 장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랩터스는 라우리를 트레이드를 해서 미래 자산을 얻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프랜차이즈 스타가 떠나는 것이 참 아쉽긴 하지만 아마 구단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를 최대한 배려한 트레이드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라우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랩터스 소식입니다. 리그 최하위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상대로 112대 116 패배를 당했습니다. 말릭 비즐리와 앤서니 에드워즈는 각각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면서 승리의 선봉장들이 되었습니다. 랩터스 입장에서는 아쉽게 오주 아누노비, 유타 와타나베 두 선수 모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랩터스는 팀버울브스 공격의 주축 중 하나인 디안젤로 러셀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3쿼터를 압도당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승패는 있을 수 있고 최하위 팀에도 질 수 있는 게 NBA이긴 하지만 워낙 경기력이 나빴기 때문에 제가 급히 대본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경기 프리뷰는 밀워키 벅스입니다. 연전으로 이루어지는 경기이며 이제 승리를 가리킬 포인트 3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뜨거운 공격력입니다. 밀워키 벅스는 아직도 평균 득점 1위, 무려 120점이 넘는 득점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데토쿤보와 슈터들의 조합이 아주 좋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바운드 다툼입니다. 밀워키 벅스는 공격력도 1위이지만 평균 리바운드까지 2위인 아주 강팀이고,
랩터스는 반면에 평균 리바운드가 29위입니다. 상대가 공격력도 좋은데 리바운드까지 허용한다? 이기긴 힘들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는 크리스 미들턴입니다. 정교한 슈팅을 가진 벅스의 2옵션 선수인데 이상하게도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없는 선수라는 컨셉으로 인기가 생겨버린 존재인데요. 이 크리스 미들턴이 얼마나 랩터스를 슈팅으로 괴롭힐지도 한번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NBA 특히 랩터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많이 속이 쓰렸던 지난 경기였는데요. 그래도 랩터스 톡은 이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환영이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